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허문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창조도시 활력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창조도시 활력지수란 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정책은 창조경제입니다. 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창의인재와 산업기술 부분 간의 융합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이 창조경제의 실제적인 구현은 대면 접촉이 많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즉 지역사회가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각 도시권에 있어서 창조성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 창조성에 관해서는 플로리다의 연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실证연구로서 몇몇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특정 수도권 권역, 수도권과 같은 권역 또는 특정 지역, 시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 시도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 비중,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광역 시도가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16개 시도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도시권 내부에서의 창조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50개 도시권으로 묶은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 도시권의 창조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창조도시 활력지수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플로리다 선행연구격인 플로리다의 개념을 잠시 도입을 하자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3T다라고 해서 관용성, 인재, 기술 이 세 개의 변수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는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더라. 결국 3T와 지역 경제성장 간의 양의 인과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재나 기술 같은 부분은 과거부터 꾸준히 경제성장, 지역 경제성장하고 관련성에 관해서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 관용성, 개방성이나 다양성을 포함하는 관용성 부분을 차별화했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플로리다가 주장한 3T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첫째는 미국과 우리의 그 사회적인 통념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게이가 많이 사는 도시에서는 창조성이 높아서 지역 경제 성장도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설령 본인이 게이라 하더라도 커밍아웃 하는 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잡히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플로리다는 이 창조계급이 많은 지역의 경제성장이 또 빠르더라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이 창조계급이라는 것은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주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의존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해외 수출 의존도가 이 제조업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부분만 포함을 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의 창조성을 명확히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도시의 창조성을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본 연구에서는 창조도시 활력지수의 개념이라는 걸 크게 보면 3대 계열, 6대 부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3대 계열이라는 것은 도시의 창조성은 인프라, 인풋, 아웃풋 계열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인프라나 인풋 계열의 증대 또는 개선에 의해서 이 아웃풋 계열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 내에서는 각각의 두 개의 부분을 두었고, 예를 들자면 인프라 부분 내에서는 플로리다가 주장한 관용성, 그리고 문화 공공 서비스를 두 개의 부분으로 채택을 했고요. 인풋 계열에서는 혁신 투입이나 교육, 그리고 아웃풋 계열에서는 혁신 성과 또는 창조 산업, 이렇게 해서 6개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활력 지수를 산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변수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프라 계열에 관해서는 크게 보면 관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외국인 비중, 그리고 21세에서 30대 여성 인구,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 이렇게 4개 변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경제 활동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세에서 30세 여성 인구 비중을 포함시킨 이유는, 근데 최근 문화 산업을 견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들이 이 20대의 여성 인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기반이나 공공 서비스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시 창조성도 문화 요인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로서 문화 기반이라는 부분을 구성을 했고요. 또 공공 서비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기반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시설수나 종사자 수, 그리고 공공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수, 병상수, 이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건수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풋 계열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혁신 성과로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특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당 또는 R&D 투자에 또는 종사자당 등의 특허 건수로 혁신 성과를 살펴보고자 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는 아웃풋 계열로 가버렸네요. 네, 인풋 계열에서는 혁신 투입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R&D 관련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R&D 인력 투자 등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교육 부분은 주로 이제 대학 수 또는 학생 수, 교원 수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다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웃풋 계열에 있어서 혁신 성과는 특허 건수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창조 산업으로서는 벤처기업, 그리고 ICT 사업체나 종사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후에 기술 서비스형, 정보 서비스형, 위락 서비스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들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로 측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연구 중앙대 허재환 교수님이
우리나라 창조산업을 100개 업종으로 분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3개 각각의 형태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ICT는 산업부가 분류한 40여 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사업체 변수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분석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대상 도시는 행정구역 분류를 보게 되면 17개 광역도시, 230여 개 기초지자체 또는 안행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84개 중액도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그 행정 분류를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시도별로 상당한 인구 규모에 관한 밀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서울과 강원도는 184배의 인구 밀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기초지자체 단위로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창조계급이나 창조산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창조성에 관한 비교는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근 도시 확장 현상으로 인해서 직주 불일치 현상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거주 지역은 A 지역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은 B 지역.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 실질적으로 B 지역에 잡히지만 이 당사자가 거주하는 데는 A 지역. 그래서 통계상의 불일치 등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원에서 지난번 연구를 한 50대 광역도시권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0대 광역도시권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주요 광역도시권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창조도시 활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그 연구 방법론으로는 표준화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선형 표준화 방식을 채택을 했고, 가중치는 전문가의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AHP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보게 되니까 우선 3대 계열에서는 의외인 결과가 얻어졌는데, 아웃풋보다는 오히려 인풋 계열에서의 가중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결과는 아직도 우리가 창조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는 아웃풋보다는 인프라 측면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6대 부분에 있어서는 인프라나 인풋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아웃풋 부분 계열 내에서의 그 부분을 보면 창조산업이 0.62, 혁신성과가 0.38로 다른 6대 부분 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지수를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50개 도시권 중에서 상위 15개를 나타냈는데요. 보니까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이 대전권입니다. 대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면 특히 인풋, 아웃풋 부분에서 각각 3위,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원, 화성, 오산권, 세 번째가 이천시입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을까라고 보니까 의외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 계열에서 또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 공주시가 4위를 차지했는데, 공주시는 의외로 인프라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종합지수에 반영이 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위에서 35위 중위권이 되겠는데요. 결과는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6위에서 52위권을 나타냈습니다.
36위에 대구권, 울산시가 38위, 그리고 제일 마지막 50위가 거제시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해서 어느 정도 창조성도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특히 인프라 또는 아웃풋 부분에서 거의 최하위 50위 그리고 49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종합지수로서도 거의 최하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들을 두고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우선 첫째는 대기업이나 또는 R&D 기관 또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도시권에서의 활력지수가 좀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순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선 1위를 차지한 대전권인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의 R&D 메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2위를 차지한 수원, 하선, 오산권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3위 이천에는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위 공주권에는 교육, 문화의 도시 이긴 하지만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인프라 부분에서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위와 6위를 차지한 구미와 천안, 아산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계열은 어느 것일까라고 살펴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웃풋 계열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인프라 계열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창조도시나 혁신성과가 우리 창조도시 활력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과를 가지고 각 50대 통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좌측편은 창조도시 활력도시, 우측편은 3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플로리다가 주장한 3T 변수들만 별도로 추출을 해서 나타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명확히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마 50개 통계권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게 잘 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50개 광역도시 통계권을 16개 광역시도별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광역시도별로 복원을 시킨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의 비중이 높아서 도시의 창조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농가 비중이 높아서 창조지구군 같은 것들을 특정하는 데 무의미하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도별 지수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1위를 차지한 데는 대전으로 나타났고요. 2위가 서울, 3위가 경기, 충남으로 나타났네요. 4위가 경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충청권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이 의외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시도별로 3T에 관해서는 어떤 지수를 보일까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관한 변수는 아까 처음에 구성했던 변수들 중에서 3T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만 별도로 추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용성, 인재, 기술 부분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별도로 뽑아서 구성을 했고, 이 변수를 구성으로 토대로 해서 산출한 결과가 광역시도별 창조도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3T를 이용했을 경우에 활력지수는 아까는 대전이 1위였는데 서울이 1위로 올렸었고요. 경기가 2위,
대전이 3위, 그리고 충남이 4위. 상위권의 일부 약간 미세한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울산이 16위로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울산인 경우에는 관용성 부분이 전국 최하위, 인재 14위, 기술 부분이 12위. 그래서 의외적으로 경제적인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3T 부분을 적용을 하니까 전혀 경제적인 성과와 이 창조성 간의 관련성은 발견하기 어렵더라라는 것을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T 활력지수에 관한 시도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도시 창조성이란 것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아웃풋 계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더라. 자,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ICT 산업의 상당 부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부합하는 결과다. 이 연구 결과와 특히 향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 첨단 제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부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아웃풋 계열에 좀 더 정부의 정책이 투입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도시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아까 일부적으로 16개 광역 시도를 봤을 때는 울산의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로 나왔습니다만 기타 50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경제적인 요인이 문화적인 요인보다 좀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과거 영미권에서 주장하는 것들과는 좀 다른 결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제조업이라는 부분들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면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인력이나 외국의 장애인재 유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도시 창조성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경제 중심형이냐 문화 중심형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그 상위 10위권을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문화 중심형으로 발전한 패턴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대개 그 도시 규모가 인구가 180만 규모였다. 거기에 비해서 문화 중심형 도시는 인구가 10만 20만으로 매우 적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화 중심형 창조 도시가 잘 형성이 되고, 근데 이 문화 중심형 도시가 지역 경제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라고 증명이 될 경우에는 문화 요인을 지역 자원인 문화 요인을 활용을 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함께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